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마의 김기사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2023년 6월경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과연 제가 아파트 입주를 차질 없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거리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양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현재 보유한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과연 아파트 잔금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중도금 대출을 50% 받았는데 나머지 중도금 대출 10%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언론 보도를 보셔가지고 내용을 익히 알고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차주 단위 DSR 2, 3단계를 이제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DSR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부채 비율이 40%가 넘지 않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제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 DSR 4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DSR 40%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DSR 40%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제2금융권 DSR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차주 단위 DSR 기준은 60%인데 이걸 50%로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서민 실수요자 보호 강화 방안인데요. 올해 4분기 중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은행권에 제시한 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 대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 5%대에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반에서 정부에서 이제 Q&A 형식으로 자료를 발표한 게 있는데 여기서 내용을 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 제가 중요한 내용만 찝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주 단위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 총 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이 있는데 적용하는 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일단은 차주 단위 DSR 총 대출액 기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 기준이다. 그리고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 예정 금액만큼은 총 대출액 계산 시 제외하겠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죠. 네. 그리고 차주 단위 DSR 계산 시 이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이 있는데,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어떤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인데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보증구 담보 대출은 제외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 대출 취급 시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더라도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님. 이거는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가 2020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거, 예, 그런 내용이고요. 내년도 총량 관리에서 전체 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올해까지는 전세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죠. 총량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 시도 시에는 전체 총량의 전세 대출을 포함하여 관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 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예, 뭐 하겠다고 하니까 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그 DSR 40%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면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상담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보금자리로는 비조정 지역에서 LTV 70, DTI 60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부터 2억 이상 대출은 DSR 40%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금자리론도 이에 영향을 받습니까? 만약 영향을 받는다면 대출 심사일이 2021년 11월이고 대출 실행일이 2022년 1월일 경우에 심사일 기준인지 실행일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나오는데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네,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DSR을 적용해 심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단 DTI를 적용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정책 모기지 대출을 이용한 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DSR 산정 시 보금자리론이 포함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 대출할 때는 이렇게 포함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본 답변은 현재 기준으로서 이후에 개정이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요건을 재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은 실제 심사가 진행되어야만 확인 가능하면 안내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지금은 일단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DSR 40% 기준을 적용 안 한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상 기준으로는 적용 안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좋고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